안녕하십니까. LNF 주주 여러분들. LNF가 어제 긴급 소식이 나왔죠. 바로 테슬라와 계약을 진행했던 3조 8천억 금액이 973만 원으로 감액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LNF의 주가가 급락을 맞이했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이 LNF에 대한 기업을 믿고 계셨고, 갑작스럽게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훅 치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마음고생 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2차 전지에 대한 랠리가 끝난 건지, 현재 테슬라와 왜 이런 소식이 나왔는지 차근차근 정리를 해드리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LNF의 방향성까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도 이 LNF가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고, 정말 우리 주주 여러분들의 이 피 같은 돈을 우습게 보는 건지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이런 부분 제가 대신 욕해 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잠시 동안은 마음을 놓아주시고, 현재 이 계약 공시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흘러간 거냐면, 우선 2023년에 이 계약 공시가 나왔었죠. 테슬라와 3조 8천억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이때 당시에도 블라인딩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기존 실적에 대해서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슈이지만 주가의 핀더멘탈을 크게 훼손하는 새로운 이벤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이 테슬라가 왜 LNF의 양극재의 수요를 받아들이지 않았냐? 이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테슬라 측에서는 첫 번째 계획이 있었어요. 4680 배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든 이 배터리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회사 측에서 직접 내재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율, 그리고 원가, 성능까지 모두 다 기대 미달이다 보니까 테슬라 측에서도 4680 배터리 이 내재화를 취소했다라는 거고, 현재 사이버 트럭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수출이 저조한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에 대한 핀더멘탈이 소폭 죽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테슬라가 FSD의 확장과 업데이트 소식으로 인해서 인도량 자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이제 1월 달에 테슬라의 인도량이 다시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이슈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1월 달에 테슬라 인도량 발표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내용들 상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있죠? 한 번씩만 눌러주셔서 소중한 정보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보실 거는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가 실패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 요소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이 내재화 실패는 한국 배터리 밸류체인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LG 에너지 솔루션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LNF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현재 양극재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전기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테슬라 측에서도 최근 파워팩, 즉 ESS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배터리 내재에 있어서 성능과 수율, 그리고 신뢰성까지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 대한민국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NF가 추가 공시가 나와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체크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LNF 최근의 행보가 굉장히 달랐죠. 원래 기존 NCM 배터리, 즉 3원계 배터리 위주로 추구를 했다면, 현재 이 배터리에 대한 시스템도 LMR에 대한 배터리, 또 LFP에 대한 배터리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터리의 수요도 NCN이 아닌 이 LFP와 그리고 LMR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는 건데, 이 부분도 LNF가 차별성을 둬서 또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 LFP 배터리에 대한 수요를 다시 한 번 더 확장 준비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2026년에 LNF에 대한 추가 공시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함께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 것은 니켈 가격 또한 지금 인도네시아 측에서 감산을 통해,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인해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리튬 가격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니켈의 가격도 이렇게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LNF 같은 이 양극재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들의 수요 자체가 더욱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우리가 2차 전지 하면 기억나는 기업들이 있죠. 근데 이 기업들은 원자재의 상승이 원가에도 큰 부담이 되는데 이제 양극재를 팔고 있는 LNF 같은 경우 이제 패스스루 구조입니다. 이제 패스스루 구조가 어떤 구조냐면 원자재 가격을 연동시켜 가지고 계약을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니켈과 리튬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판매 단가도 같이 함께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마진율 자체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매출액 자체도 큰 폭으로 향상되다 보니까 LNF가 이번 4분기와 1분기에서 반전 실적을 또 나타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 테슬라와 계약을 취소했던 거는 매출에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 원래 이 부분이 블라인딩 계약으로 진행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숫자로 갑작스럽게 증명하다 보니까 실망 매물이 크게 출현이 됐는데 아직 리튬과 니켈의 가격의 상승 그리고 양극재에 대한 중요성이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목이 되면서 LNF의 강세가 다시 한 번 더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 보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저와 함께 타점을 잡아서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이 LNF 리튬의 가격 폭등으로 ESS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실적 자체가 좋아질 가능성이 엄청 높다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어제도 10만 3천 원이라는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매집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지금 마이너스죠. 하지만 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 우리가 긴 호흡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성질이 좀 달라요.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같은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계약 소식이 나오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의 이 시계열은 조금은 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년 4분기와 1분기부터 실적을 함께 지켜봐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미국 측과 유럽 그리고 중국 측에서도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엄청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지금은 단기적인 시간 안에서 태양광과 풍력을 어떻게든 구축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ESS다 보니까 현재 ESS에 대한 강조는 아직 덜 부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투자하실 거잖아요. 지금 물론 마이너스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눌리는 가격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추세 자체가 반전이 됐을 때 그때 함께 타점을 다시 한 번 더 노려가지고 이 LNF로 우리는 결국 목표 주가 20만원과 30만원을 향해 끌고 나가려고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가 않겠죠.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도 쉽지 않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타점들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 저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집을 하고 지금 LNF는 이러한 이슈가 있고 저러한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붙을 수 있다. 이런 이슈는 핀더멘탈이 크게 훼손되는 이슈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기회를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F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기회 잡고 저와 함께 끌고 나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계열이긴 2차 전지 흐름의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크게 재조명될 수밖에 없어요. ESS에 대한 수요가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너무 길까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로봇에 대한 부분도 LNF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꼭 아시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어떻게 타점을 잡고 있는지 수익을 만들고 있는지 이 방법 잠깐 보여드리고 이러한 내용들 함께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개인 번호 있죠.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F라고 연락을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기회 잡고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트 분석과 세력들의 수급 흐름을 기반으로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잡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걸음 투자가 대부분 예측과 대응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죠.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기에 대한 기본
비법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식이란 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숫자로 움직입니다. 당일의 가치에 따라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게 뭐냐? 바로 차트와 호가창이라는 거죠. 이 차트와 호가창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엄청 흔들립니다. 올라간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될까 하는 매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라는 이 겁부터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세력들의 이 매집과 개미털기의 패턴을 알고 있는 사람만 다음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조건과 기준을 통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장에서 소통하고 있는데요. 지금이 과연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준과 근거니까요. 이 기준과 근거도 제 오랫동안 투자 경험을 통해서 함께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되는 게 바로 추세입니다. 이 추세라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 상승 추세에서 나아가다가 눌림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하락 추세에서 그냥 일시적인 반등인 건지, 여기에 대한 전략을 정확하게 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는 말이죠, 고점에서 내려오는 이런 하락 추세를 딱 그어봤을 때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탄력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도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중장기 이평선에 대해서 우리는 추세를 읽을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매물대죠. 이 매물대는 말이죠, 이렇게 캔들이 부딪히면서 형성이 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저항과 지지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저항과 지지를 알면 어떤 부분이 좋냐면, 현재 이 구간이 과거에도 저항이 됐던 구간이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매도를 진행해야겠다. 과거에 여기 구간이 어느 정도 지지가 돼줬는데 여기서 가격이 버텨주겠다라는 이런 움직임을 보고 더 빠른 매도와 매수의 타이밍을 함께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요, 주가라는 거는 상승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이 세력들은 말이죠, 여러분들 굉장히 독합니다. 의도적으로 가격을 떨굴면서 매집을 할 때가 있고, 또 펌핑을 시키다가 중간에 갑작스러운 음봉을 줬다가 이렇게 상승이 또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력들의 수급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에 있어서도 지금 이 세력들이 과거에 이렇게 매집을 했으니까 주가를 여기까지 올려주고 싶겠구나라는 이런 의도 자체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이 마지막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바로 주가라는 거는 꿈을 먹고 살죠. 이 주가는 꿈을 먹고 사는 생명체입니다, 여러분들. 즉 핀더멘탈과 향후 업황, 실질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 이슈 자체도 호재가 계속 터지고, 또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더 탄력적인 상승이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업황이 좋지 않게 되면 주가가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세력들은 이미 이를 캐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궜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슈를 터뜨린다는 거예요. 악재를 터뜨리겠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 업황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캐치를 하고 있어야 이 세력들의 물량 떠넘기기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9월 15일에 촬영했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는데요. 저희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반도체를 이때부터 매집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여태 우리가 보고 있었던 DI라는 종목인데요. 이 DI라는 종목은 고점에서 내려오는 하락 추세 그어볼 수가 있고, 추세 구간 어떻게 했죠? 의미 있는 거래량 들어오면서 돌파가 나와줬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움직임을 더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때가 D램의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를 타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함께 DI를 매수합시다라고 알려드렸고, 이 DI를 매수했을 때 이제 또 9월 4일에 SK하이닉스도 촬영을 했는데, 이제 당시 SK하이닉스의 가격이 26만 8,500원이었습니다. 저희는 63만원까지 함께 끌고 나갔었고, 이제 D램의 가격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또 2026년 초에는 엔비디아의 루빈이라는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SK하이닉스 크게 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죠. 지금 내용을 보니까 공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D램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공급량이 너무 많고 이 공급량을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이런 공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세력들의 차트 분석이 포함이 됐고 또 이런 기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9월 달부터 확실하게 매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맞춰서 세력들의 매도 지표와 매수 지표 움직임을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주가는 파동을 그리면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더 섬세한 매도 타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런 타점 알고 싶고 또 함께 전략들 구상하고 싶으실 텐데 이제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확인할 수가 있어요.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여러분들 이 투자라는 건 말이죠. 행동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얻습니다.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걸음 나아가고 싶다. 내가 이번에 행동을 통해서 수익을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한 걸음 이렇게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지표 설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선정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마다 원하는 방향이 달라요. 스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 아니면 단타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함께 수익을 볼 수 있는 검색식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검색식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공유하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 이 안에서 기회를 잡는 방법들을 확실하게 전달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 뭐 스윙 검색식, 단타 검색식 둘 다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 맞춰서 적용을 하면 되니 이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행운의 숫자 7이나 식 딱 한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 검색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저 우리가 이 종목 분석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LNF는 다시 한 번 더 큰 기회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추세 자체가 크게 훼손이 됐기 때문에 이 추세를 돌려놓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 기대감이 언제 반영이 되냐? 내년 4분기와 1분기부터 다시 한 번 더 시장에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우리는 이러한 구조 안에서 현재 눌리는 가격대 잘 체크하고 충분히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나올 이런 강세 파동을 함께 취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타점을 같이 함께 받고 싶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56-8354로 행운의 숫자 7이나 F라고 두 글자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회 잡고 저와 함께 끌고 나가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다음에 더 좋은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